자요,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요. 중간생각 등기죠. 중간생각 등기요. 중간생각 등기 보면 8번은요. X토지에 대해서 최초 매도인 값과 중간 매수인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각 등기 합의가 있는 경우 여기 되어 있죠. 여기서 뭐 중간생각 등기는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요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인데 을이 직접 계약 등기를 하지 않고 병한테 넘기죠. 병한테요. 그래서 병한테 넘기면서 을이 갑한테 뭐라 하냐? 내가 너한테 청구할 수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을 을이요 갑에게 뭐냐 통지하죠. 뭐라고 통지하냐? 그래서요 병한테 등기해 줄래? 이렇게 통지를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 한다? 갑이 을한테 응 알았어. 갑이 을한테요 여기서 승낙을 하죠. 승낙. 이렇게 통지하고 승낙이 있으면 이 등기 청구권에요 채권 양도에 의해서 갑이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병한테 등기해서 만약에 이미 등기가 됐다. 이미 등기. 그럼 이미 등기가 됐으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요 형사처벌 받느냐? 형사처벌 받아요. 그런데요 민법상으로요 형사처벌을 받고요 사법상으로는요 사법상으로는요 이것은 유효가 돼요. 그래서 유효가 되니까 병이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중간생각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든 없든이에요.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관계없이요. 일단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돼 있죠. 일단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 무조건 합의가 있든 없든 이 말이 중요해요. 무조건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아직 미등기죠. 그럼 미등기면 어떻게 돼요? 미등기면 전원에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전원에 합의가 있느냐 합의가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병은요 뭐를 한다?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를 해요. 그런데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합의가 있다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갑에게 청구를 해요. 그래서 직접 갑에게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병은 직접 갑에게 청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만약에 갑이 거절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요.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갑이 거절했을 때는 을을 대위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중간생각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요. 갑은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요.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대금을 인상을 하죠. 매매 대금을 인상하면 인상된 대금을 갑이 받으면서 누구한테요? 병한테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병에 등기 청구하고 갑의 인상된 대금을 반환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중간생각 등기인데 원래 중간생각 등기는 거의 대부분 이제 여기요 통지하고 승낙 이게 시험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두 번째는 등기가 돼 있으면 사법상으로 유효다. 특히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거죠. 여기서 갑은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여전히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매매 대금을 인상하면은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렇게요. 이거 말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똑같아요.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하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해서 을이 갑한테 대금을 줘. 대금을 주고 등기는 갑 앞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을한테는 물건을 인도를 해. 인도를 한단 말은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하고 있는데 을이요 아직 미등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청구권이 있는가? 등기를 청구할 청구권, 채권이 있죠. 이 청구권은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 점유를 계속 누가요? 을이요? 그럼 여기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죠. 진행하지 않는데 점유를 뭘 한다? 상실한다. 상실하면 몇 년이다? 10년의 소멸시효다. 을이 만약에 이것을 병하고 계약하고요. 병한테 또 목적으로 인도해줬죠. 그럼 어떤다? 이것을 처분행위라고 하죠. 이 을의 병에 대한 처분을 저분에 뭐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것이 바로 뭐가 차이냐? 이거 청구권이죠. 그래서 형성권인 제척기간하고 차이가 있죠. 형성권인 제척기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유를 계속해도 점유를 뭐래도 계속해도 그 다음에 제척기간은 뭐 한다? 진행한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재책기간은요. 이 재책기간하고 여기 소멸시효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서요. 갑은요, 을에게. 갑은 을에게요. 인도의 을에게. 을에게 있는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갑은요, 병에게 반환을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특히 갑은 을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병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중간생략등기할 때 항상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생략등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등기를 하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가 없으면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는 뭐죠? 플러스 유효가 되죠. 단속 규정이니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등기라기로 여자 합의를 했는데 중간생략등기로 합의를 했는데 일부가 무효죠. 일부가 무효이다. 그러면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그것은 전부 무효죠. 그래서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대한 것은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중간생략등기고 여러분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그 강의 요약노트 다 가지고 있죠. 요약노트에 어디를 보냐면 물권법에요. 물권법에 보면 중간생략등기가요 5페이지 물권법에 5페이지 나와 있어요. 요약노트요. 물권법의 요약노트 5페이지 보면 여기 최초 매도인 갑이죠. 계약을 하죠. 을이 중간 매수인이죠. 그 다음에 병이 최종 매수인이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요. 등기청권이죠. 채권이죠. 등기청권을 을이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을에게 승낙을 하죠. 그럼 이걸 뭐란다? 통지와 승낙이죠. 이렇게 하면요. 통지와 승낙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요. 그러면은 뭐라 할 수 있다? 갑이요. 병에게 또는 병이요. 갑에게요.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병이죠. 병이 이미 등기됐다고 되어 있죠. 이미 등기됐으면 형사처벌 받지만 그 다음에 사법상으로는요. 유효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 소유권 취득 옆에다 쓰세요.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합의가 있든 없든 이렇게. 그럼 지금 미등기죠. 이런 미등기 상태는 어떻게 하죠? 전원의 합의가 있냐? 합의가 없냐 이 말이죠.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을을 대위에서 청구하죠. 그런데 합의가 있다? 합의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요. 밑에요. 왼쪽이요. 밑에. 갑은 을에게 등기 청권이 있고 아니 잘못됐네요. 맞아. 갑하고 을하고 바꿔야 되겠네요. 을은 갑에게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이게 지금 바뀌었죠? 그래서 갑은 을을 뭐로 바꿔요? 그렇게 바꾸지 말고 을에서 갑으로 하사표를 하면 되지. 알겠죠? 을에서 갑으로 하사표를 하면 되죠. 알겠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을에서 갑이요. 등기 청권 있고. 알겠죠? 갑에서 을러요. 갑에서 을러 뭐가 있다?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합의가 있을 때를 얘기하죠. 1번 봐봐, 1번. 병은 직접 갑에게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직접. 그럼 이건요, 갑이 거절하죠? 그럼 어때요?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에서 청구하고요. 만약에 매매대금을 인상하죠, 인상? 인상된 대금하고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죠? 그 다음에 3번은요, 갑은 여전히 의무가 있고, 을은 여전히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다 하나 더 써. 거기다 뭐라 쓰냐면요, 밑에다 좀 더 줄을 그어가지고, 그러면요, 4번이라고 써가지고, 뭐라고 쓰냐? 자, 봐봐요. 4번 써가지고 이렇게.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 시, 써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시, 해제점 찍고 취소 시. 해제나 취소가 되죠? 그러면요, 갑은 병에게 등기 의무 X. 갑은 병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해제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취소나 해제가 되면은 갑은 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없죠. 그것을 여러분요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어디를 잠깐 써야 되냐면 죄송한데요. 여기요. 여러분 그거 보면 지금 5페이지 맨 위에 있죠. 5페이지 맨 위에 지금 보면 그 뭐가 좀 만주골판 있죠. 만주골판에다가 이걸 잠깐 써야 돼요. 이거 알겠죠? 이거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왜냐하면 중간생략 등기하고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항상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갑이 을한테 팔았으면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고요. 을이 병한테 처분한 것을 또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등기청구는 소멸시효죠. 소멸시효는 계속되면 진행하지 않는데 이걸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고 해서 이 처분을 점유 상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점유 뭐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책기간이죠. 형성권은 제책기간이라고 그래요. 제책기간은 점유를 계속한다고 할지라도 제책기간은 뭐 한다?
진행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맨 오른쪽에요. 거기다 조금 그려놓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디요? 처분이에요? 병이에요? 적당히 됐죠? 자,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어디로 보냐면요. 저기요, 거기요, 중간생략 등기 한번 보셔요. 자, 이미 등기가 격려, 문제 8번이요. 사례 문제 8번. 뭐라고 됐죠? 이미 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이미 등기가 돼 있다. 1번. 갑으로부터 병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효하다. 이것은 그 뭐죠?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말이죠.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유효해요. 그래서 그럼 4번 봐봐, 4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 OX, X. 합의가 있든 없든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합의가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4번은 틀렸죠? 자, 2번은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 없이 등기가 병 명의로 격려가 되었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 것이라면 갑은 병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줄고 첫 번째 합의 없이 병명의로 등기와 병명의로 격려가 딱 거기까지요. 합의가 없이 병명의로 격려가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된다? 그것은 유효이죠. 그래서 갑은 병명에 대해서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3번은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이유로 적법하게 뭐가 됐다? 취소. 적법하게 취소가 되죠. 갑과 을. 아까 말했죠? 봐봐. 갑하고 을하고 이런 하나 더 쓰라고 그랬죠. 아까 유학자료에다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나 취소가 된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갑은 병 앞으로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에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죠? 등기를 할 의무가 없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요. 미등기죠? 미등기인데 전원에 합의가 있을 때 합의가 있을 때가 합의가 없을 때가 있죠. 자, 합의가 있을 때는 봐봐요. 합의가 있다 그러면 어떡한다? 직접 청구하고요. 만약에 갑이 거절한다? 그러면 대위에서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갑의 등기 의무하고 을의 등기 권리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을 인상하죠.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렇게 5번.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등의 청구권은 뭐하냐? 소멸하지 않는다. 을의 것은요. 물론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도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쓰세요.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의무도 소멸 X 이렇게요.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6번은요.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는 경우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있어요. 을에 대한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OX, X. 우리가 합의가 있어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렸죠? 7번은요. 갑은 을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럼 병 명의로의 등기의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퀄 동시이행관계다. 이 말 동시이행 한 몇 건. 그 다음에 8번은요. 중간생략 등기 합의 후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죠. 합의 해제. 아까 무효 취소 해제. 그러면 갑은 병에게 등기를 말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갑은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9번은요. 병은
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 동그라미.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 동그라미 줄것이고, 진정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갑이 하는 거죠. 갑이. 그런데 병은 동그라미 맨 앞에 병은 소유자 X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이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은요. 갑을병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후 의뢰됐죠.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병이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틀렸죠. 알겠죠? 우리가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여기 봐봐요. 먼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뭐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하게 됐는데 병이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난리가 나. 왜? 지금 보면 갑이 거절할 수 있죠. 갑이 거절하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야 되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해야죠. 만약에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하지 않으면 병은 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 병이 채권자로서 대위 행사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병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병은 을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 갑과 을과 병 간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자 11번은요. 갑을병 전원이 중간생략 등기 합의를 하였다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소멸함으로 OX, X 틀렸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틀렸죠?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이래야죠. 12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직접. 왜요? 뭐야? 합의가 있으니까. 13번은요. 병은 갑을 상대로 을에게로의 소유 이전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는 뭐를 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왜요?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을에게로 이전 등기한다. 지금 줄거 봐. 갑을 상대로 을에게로 이전 등기할 것을 청구. 이것을 뭐냐?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의 권리를요. 갑한테 뭐라 한다? 갑한테 을을 대위해서 빨리 을한테 등기해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죠. 할 수 있다. 자 14번은요. 만약 갑과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했죠. 갑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다음 틀렸죠? 15번은요.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 줄과 갑에게 통지 그 사실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때다가 갑의 승낙이 있어야 이렇게. 자요 16번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인 경우 갑을병 전원의 합의 아래 토지거래 허가구역 줄고요. 허가구역 마이너스. 그래서 갑을병 전원의 합의 줄고요. 중과생략 등기죠.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마이너스. 17번은요. 갑소유 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따라서 갑으로부터 병으로 직접 거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했다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후 갑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OX, X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16과 17은 똑같은 말이죠. 자 18번은요. 갑이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이렇게 돼 있나요? 을은 점유를 상실했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OX, X 이거죠 지금 이거. 갑에서 을에서 병이다.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했다. 그것을 뭐란다? 처분한 것을 점유 뭐로 본다? 계속으로 본다.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이에요. 을이 다시 병에게 이를 전매 거기까지. 거기를 줄 것이면 을이 다시 병에게 전매 이퀄 을의 점유는 계속이죠. 을의 점유는 계속.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18번은 틀린 것이죠. 알겠죠? 자 미등기죠. 아직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갑과 을과 병이 중과생략 등기 합의를 순차적으로 했다. 순차적으로. 병은 갑의 동의가 뭐 하더라도 없더라도 그래서 갑을 상대로 중과생략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합의가 없다잖아요. 우리가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 병이 직접 등기 청구하죠.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그래서 갑의 동의가 없다? 그러면 중과생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을을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20번은요. 중과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병은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대위, 직접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돼. 직접이 안 되고 대위가 된다. 21번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관해서 갑과 을과 병 간에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대위, 합의가 없으면 대위하는 거죠. 대위할 수 있다.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번은요. 매매로 인하여 갑소유 부동산이 을과 병에게 각각 전전 양도된 경우 을이 갑에게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뭐라고? 양도하고, 그다음에 채권 양도에 대항 요건인 통지를 갖추었다면 그 양도에 대한 줄과 갑의 동의가 없다. 그러면요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여기까지 뭐다? 중간생략 등기인데요. 중간생략 등기는 여기 나오는 지문 위에는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겠죠.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이제요 가등기를 한번 보죠. 가등기는 여러분요 뭐냐면 요약 페이지는요 어디가 있냐? 그것은요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 요약 페이지는요 6페이지요. 자 이제 가등기를 이제 한번 보면 가등기하고 우리가 보면 중간생략 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은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죠. 두 개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등기를 뭐냐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 되어 있죠. 갑. 그다음에 여기 2번이요. 을이죠. 을이 지금 뭐다? 가등기죠. 이렇게 가등기 2월 1일 이렇게 가등기가 있으면 이 가등기 자체로는 가등기는 어떤 법률 효과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어떤 법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중 보존 등기가 있다. 이중 보존 등기가 있으면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말소 청구 돼 안 돼? 가등기 상태는 아무것도 안 돼. 알겠죠? 그러면 가등기가 있다 해서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아니한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가등기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청구권이죠. 본등기 청구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다? 10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있는데 이 3번요 이렇게 병한테 처분하죠. 4월 1일. 그럼 우리가 가등기가 있다 해서 이 을은요, 갑은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가등기가 있어도. 왜? 가등기는 실제 법적 효력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 해서 갑이요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병은 어떻게 된다? 4월 1일부터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고, 소유자가 되면서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을 수취를 해. 그런데요 나중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가등기에서 무슨 등기를 한다? 본등기를 하죠. 언제요? 언제? 10월 1일 본등기 하죠. 그럼 본등기 할 때 또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를 뭘 한다? 소유자. 이것을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다? 본등기 시부터다. 그런데 순위는 어떻게 순위? 순위는 가등기 할 때 순위가 뭐한다? 소급하죠.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야 되죠. 본등기 할 때 이 갑을 뭐란다? 갑을 양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병을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본등기를 양도인한테 청구한다? 양수인에게 청구한다? 누구한테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양도인에게 본등기를 청구. 양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이 을이요. 가등기를 직접 본등기하지 않고 이 가등기를 가등기인 채로 또 넘길 수 있는가? 넘길 수 있다 없다? 있죠. 어떻게 한다? 이의일 이것은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죠. 그래서 부기등기에서 정한테 가등기를 이전시킬 수도 있다. 부기등기에서 가등기로서 이전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을이 등기를 이전받았다. 을이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혼동에 의해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걸 10월 1일 날 번득기를 하죠? 그럼 병의 등기는 10월 1일 날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 직권으로 말소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더 이상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병은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병이 과실을 수취하고 4월 1일 이후부터는 누가 과실 수취한다? 뭐죠? 의리 번득기를 수취한 의리 뭐죠? 과실 수취한다 이 말이죠. 그럼 가등기는 어디다가 가등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가등기는요. 그럼 가등기는 뭘 한다? 우리가 물권을 보면 점유권은 등기하지 않죠.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 지상권이 있고요.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죠. 유치권이 있어 없어? 없죠. 권리 질권이 있죠. 권리 질권이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우리 또 뭐가 있죠? 임차권 등기 있죠. 임차권. 이런 경우에 뭐를 한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가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등기는요. 이런 것들에 다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아, 이것도 저당권이네요. 저당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가등기는 뭐다? 가등기는요. 가등기는 현재 효력이 없지만 나중에 무슨 등기하면 번등기라면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말한다. 원래는 무효이다. 효력이 없어. 번등기라면 효력이 있다. 유동적 무효다 이 말이죠. 여기서 뭐가 있다? 정지 조건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정지 조건하고 여기요 시기부 시기의 경우는 어떻다? 처음에는 있어 없어? 없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죠? 매수는 현재 소유자 아니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되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것을 딱 보면 어떻게 생긴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시기부에 가등기를 붙일 수 있고, 알죠? 채권적 청구권에 뭘 붙일 수 있다? 가등기.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굳이 이제 우리가 하나 보면 통정의 표시에서 뭐 어떤 말이 있었냐? 이런 말이 있었죠. 통정의 표시에서요. 1번에 이렇게 갑이 있었죠. 그런데 2번이요, 의리 가등기를 했는데 이 가등기가 갑하고 하고 통정을 했어. 통정을 해서 가등기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러면 이 가등기는 무효니까요. 3번에요. 갑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여기 2월 1일이고 3월 1일이요. 그러면 3월 1일 병이 소유자가 되죠. 완전한 소유자죠. 그런데 이 가등기가 통정을 표시해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해. 그럼 번등기를 언제냐? 5월 1일 번등기를 해. 그럼 이 5월 1일 번등기도 여전히 무효가 된단 말이죠. 왜요? 가등기가 무효니까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도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무효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돼. 병이 소유자. 여전히 병이 소유자인데요. 등기관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 이 병의 등기를 언제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 뭘 한다? 직권으로 뭘 한다? 말소를 하죠. 직권 말소. 그럼 이 직권 말소는 적법이에요? 부적법이에요? 부적법 말소죠. 부적법 말소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여전히 누가 소유자? 여전히 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병이 소유자가 된다. 여전히 병이 소유자야. 그럼 여기 병이 소유자니까 병은 의뢰 등기, 번등기를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병의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죠. 그럼 말소 회복 등기를 어떻게 한다? 말소 회복 등기는 누가 한다? 말소 회복 등기는요 어떻게 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회복 등기해. 직권으로. 왜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적법에 말소했죠? 그러니까 회복할 때도 직권으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을 해. 알겠죠? 이런 상태에서요, 이 의리한 사람이 이 의리가 번득기가 된 상태에서 4번이요. 4번 이렇게 정한테 처분하죠. 정을 뭘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해요. 왜요? 통정의 표시에서 무효죠?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관계를 맺었죠? 이 정을 제3자라고 그래요. 이 제3자는 누굴 때? 선의이면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선이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요, 병은 소유권을 뭘 한다?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병은. 그러니까 병은요, 의리 정한테 처분하기 전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등기를 회복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디서 했냐면 통정의 표시관한 문제에서 우리가 한번 봤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가등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서요 강의 노트를 한번 봐봐. 그럼 강의 노트로 보면 강의 노트 어디야? 6페이지 한번 보셔요. 강의 노트 6페이지를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거기 이제 갑하고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고 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가등기가 2월 1일이고 병등기가 3월 1일이고 나중에 을이요 10월 1일 번등기라면 이때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뭐더 번등기 시 순위는 어디로? 가등기. 너무너무 중요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는 누구다? 갑이다, 갑. 그래서 번등기를 청구할 때 갑한테 청구해야지 병한테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의 가등기를요, 이의일, 그래서 네 번째 줄. 그래서 가등기에서 부기등기로 정에게 넘길 수 있죠? 정에게. 그래서 부기등기로 가등기를 넘길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 1번 한번 봐보세요. 정지조건, 시기부, 채권적 청구권에는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가등기가 있다서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본등기 금지 처분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가등기는 무슨 등기로 할 수 있다? 부기등기로 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상태에서는 무효인 이중부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많이 맞아보면 을이 본등기로 병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면 병은 갑에게 576조야. 67조가 아니고 576조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76조 이렇게 576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이렇게 있다.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이 뭐라 한다? 가등기라고 얘기해. 자, 됐죠? 그래서 가등기는 이제 그림으로 이제 봤는데 이것을요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잔 말이죠. 자, 가등기 9번 사례 문제 9번 한번 보셔요. 9번을 보면 갑소유 토지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경려됐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1번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줄과 법률 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여기가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죠. 어떤 법률 관계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2번은요.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죠. 을은 가등기를 경려한 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X죠. 가등기를 경려한 때부터 줄 것이고 순위가 소급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줄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끝에 그것을 소유권을 취득은 본등기 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말은 본등기 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이요.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병에 여기 봐봐. 갑에서 병으로 이전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요 본등기를 하려면 을이 본등기 줄고 그럼 누구한테 한다? 갑에게 한다. 갑을 누구 한다? 양도인에게 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을은 가등기권자죠. 병이 아니라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 갑에게 줄 것이고 본등기를 청구 맞죠? 5번은요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줘. 그러면 가등기가 먼저죠? 저당권이 나중이죠? 나중에 을이 본등기래요. 그럼 을은요 정을 위한 물상보증이 말이 안 되죠. 순위는 뭐로 간다? 가등기 시로 가죠? 가등기가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래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된다? 말소됐어. 거기다가 정의 저당권은 직권 말소 이렇게. 왜냐하면 가등기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본등기 할 때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등기가 있고 뭐가 있어서 저당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으로 뭐가 돼? 말소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6번은요. 을은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에 의한 줄고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7번은요. 을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병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그동안이 뭐죠? 그동안 뭐죠? 써봐. 본등기 전까지 이 말이죠. 병의 사용 수익에 관하여 을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4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과실을 할 수 있어 수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8번은요. 만일 갑 토지에 관하여 정명의로 중복된 소유권 무효 등기 줄고요. 중복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요. 가등기인 상태에서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 상태에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본등기를 해야 돼. 본등기를 해가지고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면 8번은 틀린 것이에요. 알겠죠? 있다 틀렸죠?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9번은요. 을은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연계 청구권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타인에게 말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부기등기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0번은요. 병이 갑소의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그 다음에 을 명의로 가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된 경우.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 이거 하나 안 했네, 이러면 두 가지가 있어. 우리가 이제 불법 말소, 항상 내가 키워드로 암기하겠는데, 불법 말소이다. 그럼 말소 회복을 해야 되겠죠? 말소 회복. 말소 회복 청구를 하죠.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요. 회복 등기를 하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를 어떻게 하죠? 누구를 상대로 하죠? 누구한테? 말소 회복 등기. 이러면 불법 말소일 때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해? 암기를 딱 해. 말소 당시 소유자. 이 말을 딱 암기하라. 이 한마디만 딱 암기하면 돼.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도 다 똑같죠? 볼까요? 딱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고 2번 이렇게 을이 가등기죠? 을이 가등기.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죠? 1번 이건 갑이죠. 갑이고 2번은요. 2번은 을이 지금 가등기죠? 가등기요. 가등기. 그러고 나서 여기 뭐가 있다? 3번 병이 이렇게 등기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가 2월 1일이고요. 여기가 2월 1일이고 여기가 3월 1일이죠. 3월 1일 이렇게 된다 해서 4월 1일 4월 1일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4월 1일 날 불법 말소. 그럼 불법 말소는 누구를 상대로 여기 1번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을 한다. 말소 당시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갑을 상대로 말소 회복을 해. 여기는 등기가 말소가 될 때 소유자가 누구였어? 병이었죠. 병을 상대로 말소 회복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면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10번 한번 보시면요. 병이 갑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후 여기죠. 여기 병이 양도받은 후 알았죠? 을의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죠?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를 누구를 상대로 한다? 병을 상대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말소된 경우 을은 병을 상대로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 간단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말소 회복 당시 소유자. 말소 회복 당시 이렇게 하면 된다. 11번 을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다. 가등기보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다. 그러면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 줄거봐. 그것을 말한다.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이잖아요. 말소 기준 이건 뭐예요? 이러면 여기 봐.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죠.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가 있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후순위.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후순위 가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 가등기는 뭔다? 경매가 되면 뭔다? 직권으로 뭔다? 소재주의, 소멸주의죠. 소멸주의고 여기로 만다. 여기는 인수되죠. 인수주의가 되죠.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걸 봐야죠.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지금요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을 말소 기준 권리가 그래. 그래서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다. 그럼 누구다? 그러면 가등기가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이다. 알겠죠? 이런 경우는 갑소유 토지가 경매열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가등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다. 이런 말이죠. 12번은요. 을의 가등기 후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을의 가등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본등기를 한 때는 등기관은 병의 등기를 뭐한다? 직권으로 뭐한다? 말소된다. 말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써. 14번에다 써. 뭐라 쓰냐? 등기관이 불법으로 병 등기를 직권 말소하면 등기관이요 불법으로 병 등기를 직권 말소하면 후에 직권으로 회복해야 된다. 후에 직권을 회복해.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을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회복한다 이렇게. 지금 됐죠 지금? 자 그러면 뭐를 보냐? 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혼동이라는 것을 보기 전에 여러분요 뭐를 하나 보냐면 여러분요 이제 여기 잠깐 등기법을요 잠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돼. 이거만 물론 이제 봐봐. 우리가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것은 등기에서는 별로 사례가 나올 게 없어요. 중간생략 등기하고 그다음에 뭐죠? 가등기. 이것 빼고는 다른 것은 사례 문제로 나오지 않아 거의가.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보다 그냥 이론 문제로 나오는데요. 이러면요 페이지요 4페이지 한번 봐봐. 요약집 4페이지. 요약노트 4페이지요. 요약노트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림이 뭐라고 되어 있죠? 물권 변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등기가 186조, 187이죠? 186은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등기함으로써 이건 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아무튼 법률행위란 말은 단독계약 합동행위죠. 단독계약 합동행위.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라고 나오면
이것이 바로 뭐다? 법률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조건 다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약이라고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뭐라 나올 수 있어? 일방 예약. 예약은 항상 언제나 뭐다? 계약이죠.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그럼 본 계약이 성립하죠. 본 계약이. 그러니까 뭐를 해야 수줘야 돼? 등기야. 이걸 생각하란 말이죠. 그럼 거기 보면 뭐라도 무슨 계약이라든가 예약 완결권 행사. 예약 완결권 행사다 써봐. 이퀄 본 계약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본 계약 성립이니까 예약 완결권 행사했다 이 말은 본 계약이 성립했다 이 말이죠. 결국 계약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봐. 증여계약이다. 증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증여, 교환, 그다음에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결권 행사한 경우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증여는 계약이고 교환도 계약이고 매매도 계약이잖아요. 여기 완결권 행사도 계약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법률 규정은요. 법률 규정 조심해야 될 게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처분할 때는 등기해. 처분할 때. 그런데 여러분요. 186조는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 써봐. 득실 변경이에요. 등기는 득실 변경일 때.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변경할 때. 득실 변경. 다 등기해야 돼. 186은. 알겠죠? 변경이 뭐예요? 이런 봐봐. 이런 봐봐. 전세금 증여하고 감액할 때 변경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다 등기해. 186조. 법률행위는. 그런데 법률 규정은 취득할 때만 등기하지 않아. 뭘 할 때는 등기해? 처분할 때는 등기라고 처분해야 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어디서 이게 의미가 있죠? 처분하고 등기한다? 법정시상권이잖아요. 법정시상권을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건물을 처분했다. 토지의 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 측에 반한다. 그런 말 하죠? 왜? 어차피 지금은 등기가 없어도 나중에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요, 법률 규정에서 취득해서 처분 플러스 등기 돼 있죠? 그럼 줄 거봐. 등기 없이 뭐라면 처분하면. 그렇게 돼 있죠? 등기 없이 처분하면 물권적 효력은 없어. 그러니까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그걸 팔았어. 을은 물권적 효력이 없단 말은 소유권 취득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채권적 효력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계약 자체는 인정해. 그런데요, 물권적 효력이 없단 말이 무슨 말이죠? 소유권은 취득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거다? 법률 규정이 경매하고 공매, 상속, 포괄요증, 합병, 공용징수 수용, 형성 판결이다.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이러면 용의무권은 뭐죠? 전세권에 전속계약 만료되죠?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담보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 계약이 해지가 되죠? 취소는 해지가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죠? 소유권이 등기 없이 누구한테 기속한다? 매도인에게 기속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법정갱신, 전세권, 법정이상권 등기한다, 안 한다. 이것이 등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186조, 187조 의외로 시험에 잘 나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186조에서 그 등기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좀 써, 옆에다가. 지금 없으니까. 186에다가요, 뭐라냐면, 여기 186이죠? 맨 위에, 옆줄 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렇게 이행 판결. 그 다음에 또는요, 화해줘서. 알겠죠? 이런 경우는 다 뭐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알겠죠? 다 뭐라 한다? 등기를 해야 돼. 화해줘서도 다 등기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도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등기를 해야 된다. 점유취득시효, 등기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든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해서 화해조서가 돼 있다. 화해조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소송에서 판결이 있거나 화해조서가 있다. 화해조서. 그래도 다 소유권 이전이죠. 이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뭘 한다? 이행 판결. 그러니까 다 뭘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밑에 187조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죠? 이것도 뭘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때 2번 보면 청구권이라고 됐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당사자가 입증하죠? 몇 년이다? 10년. 그래서 소멸시효는 당사가 주장해야 돼.
형성권은요, 재집기한이죠. 법관이 직권을 조사하고 10년이죠. 10년. 그런데 청구권은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 바로 이런 말로 나와. 밑에, 맨 끝에 확인 판결 박스에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행 판결을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화해 조서가 작성됐다. 화해 조서 이런 말이 있으면 무조건 다 등기한다면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D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확인 판결 무조건 등기해. 형성권은요 공유물 분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도 다 뭐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 맨 끝에 하나 써봐. 3번이라고 써봐. 형성판결 형성권에다가 채권자 취소 소송. 이러면 채권자 취소 소송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만 한다. 소송으로만. 채권자 취소권은 뭐다? 형성권이죠? 그런데 반드시 소송으로만 해.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 소송도 형성 판결이에요. 채권자 취소 소송.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소송으로만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밑에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 있고 물권적 청권이 있죠. 이건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현재 소유자냐 아니냐, 현재 물권자냐 아니냐. 봐봐. 점유취득시효. 현재 물권자다 아니다. 아니다. 옆줄 긋고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해야 소유자야. 아직은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아직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적이죠. 그 다음에 뭐가 죠? 매수인이죠. 매수인의 등기청권. 매수인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뭐래야 소유자? 등기해야 환매. 환매는 채권이죠. 임대차도 채권이죠. 알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암기해야 돼. 이러면 봐봐. 환매는 왜 채권적이죠? 환매는 왜 채권적이야? 환매권 행사가 왜 채권적이죠? 환매권 행사가 왜 채권적이야? 간단히 등기부로 보면 돼.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국내 최강의 고갑선생이 있잖아요. 알겠죠? 1번에 갑이죠. 여기 2번에 을이죠. 을한테 하면서 동시에 2, 1 그래가지고 뭘 한다? 갑이 환매권 특약을 하죠. 환매 특약을 하죠. 그래서 몇 년 안에 다시 사온다? 5년 안에. 그럼 봐봐. 5년 안에 지금 환매권 행사하죠.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소유자야? 누가 소유자? 갑이한테 팔았으니까 우리 소유자죠. 우리 소유자죠. 갑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갑은 5년의 사화의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요 환매권을 행사하려면 이 갑은 현재 뭐가 아니다? 현재 누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까 환매권을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소유자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환매권자는 소유자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죠. 왜냐면 갑이한테 팔고 5년 안에 내가 다시 사오겠다니까 5년 동안에 내가 소유자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채권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물권적이죠? 물권적은 뭐다? 현재 누가 소유자냐 이 말이죠. 자, 볼까요? 2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은 물권이잖아요. 1번 무효인 1번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물권적이죠? 이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거 혹시 기억나요? 이런 봐봐. 지금 이 그림은 이 실체관계에 부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건 옆에다 이러면 그냥 그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봐봐. 그림을 하나 그려봐. 그림을 우리가 해제권에서 그릴 건데요. 그림을 그리면 그냥 지금 같이 따라서 그려. 알겠죠? 시간 그러니까. 기약이죠? 을이죠? 3월 1일이죠? 3월 1일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을이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이렇게 을이요. 그런 상태에서요. 갑하고 을하고요. 4월 1일 계약이 무효. 또는요. 뭐가 된다? 취소. 또는요. 뭐가 된다? 해제를 해. 해제하면 어떻게 된다? 2월 1일부터. 어떻게 해서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가 돼. 무효. 그러면 3월 1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 그러면 여기에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에게 소유권이 뭐가 된다? 복귀가 된다. 이때는 몇 조다? 187조. 법률의 규정이다. 아까 우리 했었죠? 법률 규정.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는 뭘 한다? 말소 청구한다. 이 말소 청구를 뭐라고 얘기하냐? 취소로 인해서 말소하는 것을 뭘 한다?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래. 부당이득. 그 다음에 해제로 인한 말소를 뭘 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그래. 원상회복 의무다. 이렇게. 알겠죠? 말소는 누가 한다? 소유자가 말소한다. 소유권이 말소한다. 소유권이. 이것을 우리가 뭘 한다?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다. 방해 제거 청구다. 그러면 소유권은 뭐다? 물권이다. 우리는 이것을 뭘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물권의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의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봐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매수인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 점유라고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계약을 만다. 계약을 다른 말로 원인행위라고 그래요. 원인행위. 우리는 여러분 볼까요? 갑과 을이 청약과, 우리 민법 총칙 1000시간에 나온 거죠?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해. 그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라고 하죠. 원인에 의해서 결과인 등기를 하죠. 알겠죠? 그걸 법률 효과라고 하죠. 그걸 발표했죠? 그러니까 계약이 원인행위라고.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어떻게 됐죠? 무효 취소 해제되다 보니까 무효가 됐죠. 무효를 뭐라 한다? 원인행위에 뭐라 한다? 실효라고 얘기하죠. 그럼 봐봐. 원인행위가 딱 실효가 되죠? 실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효가 딱 되니까 소유자는 누가 되고? 갑. 알겠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있죠? 을. 그러니까요, 갑이 을한테 등기를 말써야 되겠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의 청구권이다. 물권의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의 등기 한번 봐봐. 을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아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안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 실체관계. 그럼 실체관계가 무슨 말이겠죠? 실체관계가 무슨 말이에요? 또 첫 시간 얘기해야 되네. 민법 첫 시간에 보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줄 의무가 있고 대금 청구할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한다? 권리와 의무라고 하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라고 하죠. 이렇게 권리로 이루어진 것을 법률 관계라고 하죠.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체법을 따라가 실체법은 법률 관계로 이루어졌다. 법률 관계는 권리이다. 권리는 권리와 의무이다. 결국 뭐다? 실체관계란 말은 다른 말로 뭐다? 권리관계다 이 말이죠. 권리관계. 그러니까 여기 권리는 뭐다? 소유권은 누구다? 갑이죠. 그러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있어야 돼? 갑 앞으로. 그런데 소유권자가 누구다? 권리는 갑인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그래서 이 등기를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되죠? 그럼 봐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말이나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는 말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 가지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다 보니까 등기는 을 앞으로 됐고 소유권이 갑으로 가죠. 그 말은 등기하고 소유권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죠. 왜 그렇다? 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그랬죠. 그것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다는 말이나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는 말이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다 똑같아.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이니까 여러분요, 공시법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읽을 때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뭐라 그랬다? 이 물권의 촉구를 한번 봐봐. 뭐라 그랬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어? 무효와 취소와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또 이퀄이죠? 원인행위가 실효가 됐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무효 취소 해제됐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무슨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를 어떤 을 앞으로 돼 있는 등기를 말소해도 되죠. 맨 끝에 진정명의 회복을 해도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말이 한마디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말이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면 5페이지요. 5페이지에 뭐라 나왔죠? 등기는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이 말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 다음에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건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공신력이란 말은 항상 어떤 거하고 관계되죠? 내 앞에 있는 등기가 유효일 때, 무효일 때, 무효일 때. 무효일 때 그 다음 사람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럴 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 뭐죠? 아니,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건 언제예요? 불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그러니까 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소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때 쓰는 말이 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 봐봐요. 갑이 을한테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저당을 잡았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요 1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1억 갚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187조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죠. 등기 동그라미.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럼 이 무효가 된 등기를 어떻게 한다? 먼저 말소해야지. 그런데 만약에 이해관계가 없을 때는 뭘 한다?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위에죠. 표제부 등기에 유용은 안 되죠. 그래서 구건물을 철거하고 신건물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구건물의 등기를 신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가 무효인데 그 무효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을이 그것을 병한테 넘기고 병한테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진정명의죠. 그럼 진정명의는 누가 하는 것이다? 현재 소유자가 한다. 그래서 진정명의는요, 갑이 을인데요. 을이요. 등기소를 위조했죠. 등기소를 위조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위조. 밑에 써봐. 위조해서 밑으로 써. 줄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위조. 누가 소유자다? 현재.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아, 여기 있네. 바로 있네. 밑에.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갑이 소유자. 왜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그러면 이 을의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무효니까 말소해도 되죠. 말소.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해도 되죠.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갑이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죠? 그러면 진정명의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둘 다 똑같이 갑이 등기를 가져오기 위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이요. 추정력만 잠깐 한번 봐. 추정력 다 있어. 자, 추정력은요, 우리 민법에서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우리 점유권에서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어. 하나는 197조 제1항. 점유 권한이 불분명할 때 점유자는 자주 평온 권한 선의 점유로 추정한다.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것이 입증이 될 때는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200조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 거기다가 밑에 본다 절대 아니에요. 추정한다. 또 한 가지는 점유물은 뭐냐? 점유물은 동산에 관한 거죠. 등기는 뭐죠? 부동산은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는 동산이죠. 그래서 이 200조는 절대로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에는 절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알겠죠? 우리가 등기하게 되죠. 등기하게 되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죠. 그럼 추정력은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있고 특별조치법의 추정력이 있죠. 그럼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런 봐봐.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등기가 보존 등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전 등기인지 특별조치법이 항상 그걸 읽어야 돼. 제일 중요해. 그게 보존인지. 그럼 보존 등기다 그러면 어떡하죠? 갑이 사정을 받았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신축했는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을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갑이 을한테 매도했다는 사실을 부정을 한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추정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냐? 오른쪽 봐봐. 박스 맨 오른쪽에. 박스 있는데 오른쪽에 뭐라 나왔죠? 추정력이 없다는 말은 입증 책임이 등기 명의인한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으니까 보존등기에서 을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못하면 등기는 무효가 돼. 그런데 만약에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명의인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입증을 해. 상대방이. 그러니까 밑에 보면 추정력이 없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써놨냐? 다른데요, 책이 되게 많이 팔리는 출판사에 나온 책을 보면 추정력이 없으면 무효라고 돼 있어. 그건 아니라고. 추정이란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증명 책임이 상대방한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요, 봐봐. 보존등기 세 가지. 갑이 사정받았다, 을이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 없다. 갑이 신축했다, 을이 등기되어 있다, 추정력 없다. 을이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이 매도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추정력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면 안 된다.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입증 책임이 누구다? 추정력이 없으니까 등기 명의인 스스로가 증명해야 되고 증명을 못했을 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칸에 보면 뭐라고 됐죠?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는 딱 두 가지만 암기하라고 그랬죠? 그냥 암기해. 지금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는 추정력이 없다.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 그것 빼고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다. 그것 빼고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죠? 무조건 추정력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다 있어.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추정력이 있어. 항상 시험에 뭐라 나오냐? 전 소유자에게는 추정력이 있지만 제3자에게는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OX, X.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자,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요,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이 말.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이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없어.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니까 봐봐. 갑이 사정받았는데 보존등기가 을로 돼 있다. 추정력이 없죠? 그런데 갑이 사정받았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등기가 돼 있다. 그럼 뭐가 있어? 추정력이 있다고. 똑같은 말이어도. 알겠죠?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다, 진정하지 않다 이 말이 없는 한 무조건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방금 얘기했죠? 갑이 신축했다. 그런데 보존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추정력이 없어. 갑이 신축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의랍으로 보존되게 돼 있어. 특별조치법. 그럼 추정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 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 등기에서는 문제가 몇 개 나오냐? 등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두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두 문제 이하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것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